오늘 셀트리온이 0.19 약보합, 헬스케어가 1.84 하락했고요. 그리고 제약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렸죠. 코스피가 0.99, 코스닥이 1.23 하락했어요. 한국 증시, 비단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중국 증시, 특히 뭐 홍콩 지수, 그죠? 여기 디디 출신 인천 관련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은 증시가 세계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셀트리온이 0.19로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하시고. 누가 보면 코로나 치료제 실패한 줄 알겠어요. 그쵸? 주가만 보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한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 성공했어요. 그리고 수출, 실적, 요것만 찍히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시차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공급된 데는 아주 일시적, 그거밖에 없고요. 처음에 공급된 물량 말고는 공급된 게 없어요. 전 세계가 백신이 뿌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어요. 결국 치료제 시장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죠. 그리고 램시마 SC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 트룩시마가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요. 램시마도 임플렉트라도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너무도 싸다. 지금 너무도 가치가 쌉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시면 큰 그림에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증시에서 또는 한국에서 정부, 언론, 미디어 모든 부분이 시장에서 가리고 있죠. 셀트리온에 레키노라가 하나만 있습니까? 물론 레키노라가 터지면 파괴력이 엄청나죠. 근데 셀트리온은 레키노라를 제외하고도 대단합니다.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본다고 한다면요. 주가가 반영하는 게 늦을 뿐 시장에서, 증시에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죠. 여기에 레키노라가 터지고 기존 산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확률이 높죠. 이번 분기에. 그리고 램시마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허주마는 미국에서 조금 힘들지만 일본과 다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부가가치가 크죠. 유럽에서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플라이마에 대한 경쟁력을 제가 목에 닳도록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램시마 SC는 또 경쟁력이 없습니까? 얘는 적수가 없어요. 그쵸? 얘도 본격적인 성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항상 말씀드려요. 공매도가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세상이 다 가리려고 해도 유럽에서 레키노라가 터졌습니다. 셀트리온이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그 누가 됐던, 공매도가 됐던 쇼커버합니다. 공매도가 지난 10년의 역사 동안 셀트리온의 주가, 실적의 상승과 기업 가치의 상승, 주가의 상승을 막지 못했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다소 지겹고 힘들더라도 우리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라고 확신할 수는 언제라고 꼭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12일 날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표 임상 3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이 델타에 대한, 변이에 대한 중화능을 발표하는데, 요게 발표가 약간 시차가 들 수 있겠지만 중화능에, 델타에 대한 중화능을 볼 확률이 무척 높죠. 그리고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캐나다에서 출시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항상 그 말을,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치라는 게 있죠. 값어치, 물가라는 걸로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값어치라는 게 있어요. 그쵸?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그 가치가 앞으로 현재 가치보다 그 대상이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암호화폐가 됐건 금이 됐건 환이 되었건 우리는 앞으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진리겠죠. 주식시장에는 기업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셀트리온의 가치는 너무나 쌉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담으시고요. 없으시면 여유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요. 같이 기다리자고요. 가치라는 거는 본래 가치보다 싸진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본래 가치보다 비싸진 것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셀트리온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를 넘어서 어디? 우상향, 어디? 정고점 돌파, 어디? 사상 최대 실적. 본인만의
목적지까지 셀트리온의 가치를 확신하시면서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을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같이 가보자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2선호주입니다. 2차전지 최선호주고요. 에코프로 BM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사상 최대 시주가 끊임없이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거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주식을 담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얘가 빠질 때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줄 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업 분석을 해서 얘가 훌륭한 기업인 걸 알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저는 얘를 담지 않습니다. 왜? 얘랑 주가도 인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결국은 실적이 증가하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니까 얘네가 이제 증설을 하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얘는 유상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2차전지 양극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셀트리온이 제가 1선호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가장 첫 번째, 그 정도로 제가 확신을 하고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얘가 저는 에코프로 BM과 더 봐서 굳이 비교하기 그렇지만 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치면에 있어서. 그래서 공매도가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고 악의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치를 숨기고 있지만 결국은 셀트리온의 값어치, 진가가 발휘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행하시겠죠? 의심하지 마세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우리 차례 오고요. 우리의 시기도 옵니다. 단지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인내와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사실 그게 장기 투자하면서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면 본인이 지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셀트리온의 소식과 그리고 좀 좋은 정보와 그리고 다른 정보도 섞어가면서 바이오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큰 그림에서 같이 가보자고요. 신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뭐 약간은 긍정적인 얘기는 했는데 뭘 신뢰감은 가지 않아요. 그런데 뭐 내용을 살펴보니 뭐 어쨌든 일시적으로 급금했던 트록시마 매출이 회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북미에서는 판매되는 트록시마는 수익성이 좋죠. 영업이익률 상승할 것으로 봤고,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매출력 강권이라는 분석인데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하반기부터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해야 되는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레키노라 역시 유럽연합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된 만큼 향후 EMA의 정식 승인을 통한 매출 본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추정치가 지난해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3%, 매출액, 영업이익은 22.5%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림을 봤을 때 실적 추이가 의약품과 매출액 추이도 보면 쭉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쭉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가 항상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도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 몸통에 따라 붙습니다. 뭐 신한의 리포터를 절대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참조만 할 뿐이고요. 얘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나름 그냥 긍정적인 소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양증권에서도 셀트리온은 각종 악재 모두 반영되었다. 주가는 바닥이다. 사실 우리에게 악재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악재가 없어요. 우리 신약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하면 신약 개발에서 먼저 튀어가죠. 그쵸? 근데 아직 우리는 실적, 수출을 못했잖아요. 아직. 그쵸? 국내 원가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것 또한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어쨌든 국내 정부의 대응,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화가 난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투여범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겠죠? 델타 변이와 이 코로나가 무척 독성이 심하고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수출 실적만 찍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약이 개발됐는데 아직 전 세계에서 아무도 어떤 나라도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아직 수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전에 수입됐던 거 빼놓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수입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개발한 국가와 치료제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얼마나 급하면 27개 국가가 이 27개 연합에서 영국이 빠져가지고
이 27개 국가가 다급하니까 지금 CMO도 하려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협의도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왜? 얘네는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고 워낙에 많은 인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한 회사들을 갖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백신 뿌릴 만큼 뿌리고 치료제로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제는 팔립니다. 무조건. 왜? 우리 무조건 풍토병으로 남잖아요. 생명과학자들과 지금 뭐 각종 전염병 과학자들과 이거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이게 지금 독성과 특히 전파력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인류와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치료제의 시대는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신약을 개발한 회사예요. 레키노라만 있습니까? 램시마 있을 텐데 내년에 미국에서 신약으로 안 터집니까? 램시마 SC는 신약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적수가 없어요. 얘는 정맥주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주사 제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미라와 엠브럴 그 사이에 교차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램시마 SC가 여기도 침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신약에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여기에 강자가 될 겁니다. 매년 7조에서 최대 20조 이상 여기 시장의 제품을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이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3가지 제품이 추가가 되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매년 하나씩 바이오 시밀러가 추가가 되며 신약 또한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더디니까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그리고 뭔가 계속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치시고 좀 약간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회사의 펀더멘탈과 정신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들 멘탈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기사를 좀 짧게 볼게요. 그래서 바닥을 쳤다. 그래서 최선으로 주로 판단을 하고 있다. 6개월가량 하락했던 바이오 업종이 반등하고 있을 때 셀트리온 여전히 행보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바닥에 있는 셀트리온을 대형주 중 최선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의 기대 이후의 성과 이 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신약을 개발했고요. 수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치료제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국가에서 아직 수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제의 시대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치료 안 할 거예요? 백신만 투여할 겁니까? 아니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치료제 시대 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1분기에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쵸? 이거 알고 계시죠? 일시적인 거 해결됩니다. 그쵸? 그리고 테바랑 가격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그리고 공매도 재개 뭐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레키노라의 부진은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레키노라의 부진은 이제 주가에 이렇다 치자고요. 그냥 레키노라가 부진했대요. 예, 팔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그쵸? 셀트리온에 잠깐 차트로 돌아와 보자고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 그리고 유플라이마, 레키노라까지 하나라도 실패한 게 있었나요? 케미컬 의약품, 그리고 진단키트 단 한 개라도 실패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시장에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봤지만 우호적인 보고서조차 레키노라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부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개발했어요. 레키노라 또는 바이오 시밀러가 안 팔릴 것 같으세요? 램시마 SC 적수 없어요. 얘 정맥주사밖에 없습니다. 유플라이마 적수 없어요. 잠깐 설명드리고 갈까요? 고농도 유플라이마는 퍼스트 무버예요. 구연산염을 제거했고요. 바늘 크기도 가장 줄여가지고 경쟁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저농도 가격 비슷하게 출시합니다. 얘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 쓸어버립니다. 그냥 과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레키노라 얘도 가격 경쟁력 없습니까? 그리고 유효성 없습니까? 안정성 없습니까? 세계 최고의 치료제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치료제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죠. 안 팔릴 것 같아요? 팔려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시장에서 우리 증시 대개 금융 증시가 금융시장의 후진국에 있는 증시 그렇다 해도 기업 가치를 실차로 두고 반드시 반영합니다. 아무리 금융 후진국이라도 해도 기업 가치를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자 기업 가치를 반영 안 할 것 같아요? 반영한다고요. 주가가 여기 있겠습니까? 반드시 레키노라와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매년 7조에서 20조 이상 그 사이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하나씩 출시를 하고 신약도 나오고 있고 각가지 셀트리온은 우리의 길을 가고 있죠. 결국 주가는 가요.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분들을 많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셀트리온이 팔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못 팔릴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중 레키노라가 중요하겠죠. 레키노라가 안 팔릴까요? 안 팔리지 않아요. 반드시 팔려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그리고 치료제의 시대도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의 주가는 명백한 허수입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 대비 명백한 허수, 너무나 쌉니다. 다시 한양증권 기사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에도 반등의 기회가 왔으며 앞으로의 모멘텀에 따라 상승할 여지가 더 커 보인다. 유플라마 제품 출시하고요. 그리고 유플라마 매출을 시작했고 헬스케어에서 3분기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 신제품이 런칭되는 시기에 주가는 기회이다. 그리고 유플라마의 상업성이 램시마 SG나 트룩시마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바닥에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 그래서 뭐 쭉쭉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제일 정확하고 진리입니다. 휘둘리지 마시고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신약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는 부분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휘둘리지 말자고 가자고요. 외신에서 EU 코비드19 치료 전략. 치료가 많을수록 더 즐거워집니다. 7월 7일 날짜예요. 어제죠? 그러니까 결국 외신에서도 EU의 코비드 치료 전략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향후 몇 달 동안 블록 전체에 걸쳐 27개국이죠. 검토 승인 그리고 신속 생산을 위해 우선순위를 지정한 5개의 코비드19 치료제의 첫 번째 그룹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항체 치료제 4개, 항바이러스제 하나.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밤나니밥과 에테세밥, 리제네론의 카시베밥과 인데비밥, 그리고 우리 바로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그리고 글락소미스클라인, 그리고 소트로비밥,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 5개가 있는 건데 여기 발표에서 보건국장은 EU가 계획의 일부를 추가 치료법으로 고려할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완전히 승인되고 코비드19를 밟는 치료제를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동안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코비드의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을 하는데 백신으로 지금 커버가 안 된다는 말을 밑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화이자 테스트를 했는데 코비드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으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감염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변종은 미국에서 새로운 코비드 사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화이자, 이 델타 변종에 감염을 받는데 64%만 효과적이고 영국 결과에 의하면 효능이 지금 약한 효능, 그러니까 저하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백신으로는 지금 역부족이다. 이 변이가 있어서 힘들다. 그래서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합니다. 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네요. 양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증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델타 변종의 출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미 예전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히 유럽의 의사와 병원이 중환자 치료로 환자를 위해 더 많은 치료 옵션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EU의 치료 전략에 새로운 긴급성을 추가했습니다. 번역이라서 이상한 말, 좀 뜻이 그러니까 번역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다들 아시겠죠? 결국 치료제는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뭐 이제 항바이러스제와 중증 치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럽을 집어삼켰다. 그래서 영국 한 달 만에 확진자 4배 증가, 마스크 벗으면 백신 내성 변이 생길 수도, 프랑스 확진자 매주 2배씩 늘어, 독일 델타 변이 사실상 지배종. 전 세계가 델타인 것 같아요. 미국도 휩쓸었다. 한 달 만에 3%에서 51.7%.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결국 델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그리고 델타, 그리고 이제 람다라는 게 나옵니다. 람다가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의존적이 될지 봐야 되겠지만 결코 델타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길게 엔데믹으로도 가지만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좀 힘든데 어쨌든 기다리자고요. 우리 시대 도래하니까요. 오늘 기자수첩에 보니까 델타 변이 증가에 예견된 확진자 폭증, 방역대책 전면 보완식. 그래서 한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금 쭉 이게 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주요 바이러스 현황, 확인 현황인데 한국입니다. 그래서 누계를 봤더니 영국발 변이가
예전 거거든요. 이거는 날짜를 보면 6월 6일에서 6월 12일, 결국 6월 달부터 6월 12일, 6월 20일에서 6월 26일, 6월 27일에서 7월 3일까지거든요. 자, 알파형, 영국 발병자가 1663명, 델타가 155명, 베타가 140명이었어요. 감마가 6명. 그리고 그 다음 날짜를 보게 되면 2075명, 143명, 11명, 263명입니다. 그 다음 최근이죠. 7월 3일까지니까 2243명, 베타가 143명, 15명, 델타가 416명.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델타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결국 전파 속도는 빨라진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쵸?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치료제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람다, 코비드19 변종이 현재 캐나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나온 건데, 지금 CBC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고된 변종 11건, 그래서 람다가 캐나다에서 퍼지고 있으며 람다가 이제 그 대열에 함도하고 있다. 그래서 최신 병종 중 하나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11건이 보고됐고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지금 남미를 가장 강하게 치고 있다고 하는데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같은 데서 국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전체 사례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외국 어떤 나라에서는 최근 국가 전체 사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점적이 될지 이게 진짜 델타 이후에 새로운 변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변이와의 인류는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고의 시점이란 제목으로 HITCHER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셀트리온의 동업자님과 신규 개인 투자자님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셨다면 정고점 깰 때까지 끝까지 버티십시다. 셀트리온 주식은 신용과 주담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윳돈으로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팔아먹은 셀트 주식을 차곡차곡 확보합시다. 상식적으로도 지금의 셀트리온 주식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유, 연간 1년간 시장 규모 몇십조 단위로 팔리는 약들을 셀트리온이 개발했습니다. 램시마,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레그담비밥 이외에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등 굵직한 심 제품들이 특허기간 만료일 시일에 맞추어 임상을 끝내고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셀트의 모든 제품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팩트이죠? 램시마, 트룩시마 미국 점유율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나오는 제품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에 있습니다. 진단키트, 테바의 아조미, CMO, 다케다 제약 등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키노라주가 아직 뚜렷한 매출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놈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삼바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 대비 셀트의 가격을 봐도 상식 이하의 주가입니다. 레키노라주가 인도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동물 실험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기관과 외국인 공매 새끼들은 주구장창 팔기만 하는지 웃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떤 거짓 악성 루머를 애널 그리고 기타 등등 내렸는지 몰라도 절대 속지 맙시다. 오늘도 장 막판에 8만두 내던져서 500원 하락시켰다고 동어짬님이 얘기하시던데 장 막판에 내던진 증권자 뭐라 하셨죠? 아무튼 동어짬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셀트뉴로 큰 수익 보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